예,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력공학 과목의 세 번째 장 송전 특성에 대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번입니다. 장거리 대전력 송전에서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해서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을 직류 송전 방식이에요. 자, 첫째 보시면은 절연의 등급을 경감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절연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최대 전압은 최대 전압에서 2로 나타낼까요? 이 M은 루트 2 곱하기 V 해서 교류 전력은 교류시 그렇습니다. 교류시 최대 전력은 2 여기서도 2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교류 실효치. 자, 교류의 전력 실효치가 직류로 환산한 직류와 같은 전력이에요. 그래서 루트 2배, 직류보다가 루트 2배의 절연을 더 한다. 그래, 직류는 루트 2배 2볼트에 대한 절연만 하면 되니까 절연의 등급이 낮춰진다라는 게. 자, 두 번째는 무효 전력과 그래요. 무효 전력 표피 효과가 없어요. 표피 효과가 없어서 전력 손실이 작아진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거, 리액턴스. 위상차가 없어서, 자, 없다는 걸 X표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없어서 이제 안정도가 높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은 계통 간의 비동기 연계가 주파수가 없으니까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 등과 같은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송전 효율이 좋다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오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도가 문제가 없다. 안정도가 좋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선로의 절연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절연을 경감시킬 수 있다. 선로의 절연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절연의 비용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변압이 쉽고 여기서 문제가 있네요. 직류는 변압이 안 됩니다. 직류는 변압기에 의한 변압기가 안 돼요. 변압을 하려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차에 유도 기전력이 L dT분의 DI죠. 직류는 전류의 변화분이 제로여서 유도 기전력이 제로니까 전력 전자 소자를 이용해야 되겠죠. 변압기에 의한 변성이 안 된다 해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3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송전선로의 건설비와 전압과의 관계, 이제 경제적인 전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전압과 비용에서 본다면은 전압이 높을수록 전선이 가늘어진죠. 전선의 두께가 작아진다. 표면적이 작아지니까 재료비라든가 이런 비용의 절감을 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압이 높아지면은 반대로 절연 비용이에요. 절연 비용이 높아져서 두 곡선이 합한 지점에서의 최소점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되겠죠. 합리적인 방식이 되겠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고압 배전선로의 승간 전압이 3300, 3300볼트였어요. 기존이. 에서 5700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성합하는 거죠, 뭐. 성합하는데 같은 전선으로 전력 손실이 같다 해서 같은 전선으로 전력 손실이 같다 해서 전력 손실율이 같다면은 동일하다면요. K가 동일할 경우에 그럼 전력과 전압과의 관계는 전력은 V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되시면은 가장 간단하게 P는 R분의 V의 제곱이죠. V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자, 이것으로 기억을 하셔도 돼요. 결과가 같으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전력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럼 전압은 어때요? 변했죠. 어떻게 해요? 기존이 3300V에서 5700V로 변했죠. V가. 자, 그래서 제곱. 전압이 제곱이니까 제곱을 하니까 몇 배로 바뀌었나요? 해서 3배가 되겠습니다. 3배. 계산하시면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금방 나오겠죠. 그래서 3배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송전 전력 그리고 송전 거리 전선의 비중 전력 손실율이 일정하다고 하네요. K가 일정합니다. 일정하다고 하면 전선의 단면적은 어느 것에 비례하나요? 해서 전력 손실은 3상이니까 3배의 I 제곱 R이고 3 곱하기 I는 3상에서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제곱에 R이 됩니다. 그런데 이 R은 로 A분의 L이죠. 그래서 전력, 자, 물론 뭐 전력 손실률 K로도 보시면 돼요. K는 여기서 3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이니까 3제곱에서 없어지니까, 에서는 V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이제 P가 되죠. 전력 손실률에서 P가 돼서 P의 로 A분의 L인데, 자, 여기서 전선의 단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으니까 단면적으로 식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단면적과 K는 반비례하니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단면적 A는 전력 손실률 K 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되나요? 단면적과 전압은 비례하죠. 뭐에? V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V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3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빠지지 않고 시험 문제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송전 선로의 특징들이죠. 전압 강하,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그리고 전력 손실, 전력 손실률, 3상의 전력, 뭐 송전 전력, 수진 전력 이런 것들 비교하는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꼭 그래서 전압 강하부터 전력 손실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죠. 예, 4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송 전력이 400메가와트, 송전 거리가 200km인 경우에 경제적인 송전 전압, 스틸식이죠. 경제적인 송전 전압에 뭐 스틸식이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송전 전압 V에서는 5.5 곱하기 루트 0.6 곱하기 L 플러스 100분의 P죠. 기본 문제로 식을 안다면은 그대로 대입이 되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니까 5.5 루트 0.6 곱하기 자 거리인데 거리는 킬로미터로 환산하세요. 200km니까 200 플러스 100분의 전력도 킬로와트로 하세요. 그래서 400메가와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400메가와트니까 킬로로 하면은 400 곱하기 10의 3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만 좀 단위 주의를 해주시면은 틀릴 일이 없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353 킬로볼트죠. 단위 경제적인 송전을 하기 위한 전압은 353 킬로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늦은 정률의 부하를 갖는 단거리 송전선로의 전압 강화의 근사식은 전압 강화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단 3상 부하 전력에서요. 자, 에서의 전압 강화는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루트 3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잘 물어보잖아요. 이와 같이 식으로도 물어보고 계산하세요. 그리고 응용이 되는 문제에서도 치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루트 3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 i 대신에 그래서 삼상 전력식에서 i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삼상 전력식이 루트 3vi의 코사인 세타니까 i는 루트 3v 코사인 세타 분의 p니까 대입을 하면은 루트 3의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 분의 p. 자, p가 바로 전력이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전력을 하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해서 자, 루트 3 약분이 되고요. 자, 코사인 세타를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v분의 p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코사인 세타. 자, 따로 계산하기 쉽게 코사인 세타 하니까 코사인 세타가 없어지니까 r만 남았고요. x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나누니까 x 탄젠트 세타가 되더라. 3상일 경우에 전압 강화는 v분의 p 곱하기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더라. 뭐 v분의 p 혹은 2분의 p 관계없겠죠. 전압에서. 그래서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중거리 송전선로에 중거리 송전선로 이러면은 T회로와 파이 회로 그리고 일반적인 회로 정수가 되겠죠. 4단자 일반 회로 정수 뭐 A, B, C, D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T회로에서 송전단 전류 IS는 자, 보겠습니다. 4단자에서 ES, IS는 일반 4단자의 일반 회로 정수 A, B, C, D의 수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류. 그래서 자, 이 매트릭스의 방정식을 다시 전개를 하면은 ES는 AER 플러스 BIR. 자, 이거 잘 모르시겠습니다. 라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난 행렬은 잘 몰라. 그럼 차례로 A, B. 그리고 순서가 ER, IR이니까 ER, IR. 그럼 IS도 역시 C, D를 쓰시고 ER, IR.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럼 A, B, C, D가 뭐냐? 요 자리에 A, B, C, D를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럼 A, B, C, D가 어떻게 된다고요? A, B, C, D 외워두셨잖아요. 1 플러스 2분의 G 그리고 A가 1 플러스 2분의 G면은 D도 1 플러스 2분의 G T회로다. 여기서 T회로라고 했죠. T회로. 그럼 T회로는 송전단과 수전단의 임피던스가 2분의 G로 어때요? 집중되는 회로고 중간에 어드미턴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자리에 어드미턴스 자, 이거 두 개로 집중이 됐으니까 G의 1 플러스 4분의 G가 되더라. 자, ABCD도 알았습니다. 여기다가 ABCD를 대입하면 돼요. 다 외워서 작성을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ABCD를 왜? 이렇게 따로 외웠잖아요, 우리가. 따로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없는데 자,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이 뭔가요? T회로에서 전류 IS는 어떻게 되느냐? 요식을 물어봤네요. IS. 그럼 IS의 C 자리에 C는 Y. 그래서 YER 플러스 D 1 플러스 2분의 G의 IR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낸 게 1 플러스 2분의 G IR. 자, 일반적으로는 ER, 여기 순서가, 행렬 순서가 이게 먼저인데, 답은 바뀌어져 있네요. 관계없어요. 더하기니까 얘가 앞에 있던, IR이 앞에 있던, ER이 앞에 있던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은, 자, 1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G IR 플러스 YER.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2번에 1번. 자, 어쨌든 이 행렬 전개 시 그리고 T회로의 4단 자망 일반 회로 정수 ABCD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1 플러스 2G가 A라면은 D도 자연스럽게 똑같아져야 된다. 자, Y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C 자리에 Y를 쓰고 G가 2분의 G로 분류가 됐으니까 G 플러스 1분의 4G 이렇게 해서 기억을 뭐 어떤 식으로든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셔도 좋습니다. 자, 4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이와 같은 똑같은 문제인데 장거리 전송망에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거리 전송망에 적용이 돼서 자, 이런 문제는 어때요?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하면은 패스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모를 문제도 아니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전선로에 수전단을 개방했을 때, 자, 요게 키죠. 수전단을 개방했으니까 선로를 끊어놨다는 얘기니까, 그럼 수전단 전류 흐르지 않겠네요. 그래요. IR이 제로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ES, IS는 ABCD, ERIR이에요. ERIR.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T회로, 파이 회로, 장거리 회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여기 일반 회로 정수 ABCD죠. ABCD만 바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제 IS가 어떻게 되나요? IS를 물었어요. 그럼 IS는 자, IS를 나타내는 게 자, ES 자, ES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ER 플러스 BIR 같아요. IS는 CER 플러스 차례로 DIR에서 IR이 제로예요. 그럼 IR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물어본 게 IS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으니까 ER이 역시 또 뭐가 되나요? 변수니까 ER을 대입을 시키면 되죠. ER을 구해서 ER은 A분의 ES가 되네요. 그래서 A분의 C의 ES가 되겠습니다. A분의 C의 ES. 자, 그렇다면은 ABCD가 장거리 전송로에 있어서의 ABCD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로 정류가 하이퍼보릭 코사인 감마 L이 A라면은 하이퍼보릭 코사인 감마 L이 A와 D는 같아야 되죠. 그럼 B의 자리는 임피던스 자리니까 특성 임피던스에서 하이퍼보릭 사인 감마 L. 자, 이거 어드미턴스 자리니까 G배로 특성 임피던스 분의 1이 어드미턴스죠. G0 분의 1에서 하이퍼보릭 사인 감마 L이 되더라. 이게 ABCD예요. A, B, C, D니까. 여기서 A분의 C라고 했으니까 A분의 C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이퍼보릭 코사인 감마 L, 코사인 감마 L분의 C가 G0분의 1이니까 G0분의 1, 중간에서도 관계는 없어요. 앞에 써도 되는데 G0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하이퍼보릭 코사인 감마 L에 뭐가 ES 이렇게 붙여주면 얘가 답이죠. 얘가 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G0분의 1이니까 G0 특성 임피던스가 루트 Y분의 G죠.
그럼 G0분의 1, 즉 특성 어드미턴스는 루트 G분의 Y가 돼요. 그럼 루트 G분의 Y가 되는 것이 일단은 답이에요. 그래서 G분의 Y가 있고 G분의 Y가 있으니까 사실은 1번과 3번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G분의 Y 해서 곱하기 코사인 하이퍼보릭 코사인 감마 L분의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죠. 그래서 하이퍼보릭 탄젠트 감마 L의 2S인데 여기서 감마가 전파정수죠. 전파정수는 감마는 루트 G 곱하기 Y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루트 G 곱하기 Y의 2S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식이 G분의 Y의 하이퍼보릭 탄젠트, 그러면 하이퍼보릭 탄젠트에서 끝이 났네요. 그죠? 사실은 이건 하이퍼보릭 코탄젠트 했으니까 답은 1번이고 맞나 확인을 해봅니다. 루트 G분의 Y가 감마, 그래서 전파 정수고 VS, ES. 1번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43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전송망에 있어서의 수전단을 개방했을 때 송전단 전류식을 알아봤습니다. 자, 44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혹은 파동 임피던스 G0죠. G0는 루트 C분의 L, C분의 L이에요. 자, 이것을 C와 L을 어때요? 대입을 한다면은 138 상용 로그의 R분의 D가 된다라는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좌우지간 여기서는 L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로 길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뭐가 특성 임피던스 혹은 파동 임피던스가 알았죠. 예, 4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5번) 문제는 그림과 같은 정수가 서로 같은 병렬 이외선의 일반 회로 정수 중 C0는 얼마인가? 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키 병렬 회로입니다. 같은 회로 정수 A1, A1, B1, B1, C1, D1 똑같이 연결이 됐어요. A 전류 B, 전압 B, 전압 B니까 두 개 병렬 했으니까 이건 어때요? 역시 병렬에서 병렬 처리가 되면 되고 전류 B. 자,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B와 C가 문제더라. 그래서 두 번째 B라고 하는 건 임피던스예요. C라고 하는 건 어드미턴스가 되겠습니다. 병렬이라고 했어요. B가 임피던스인데 임피던스를 잘 모르시면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저항을 병렬로 하면은 2분의 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N분의 R이 저항 병렬했을 때의 합성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병렬이 됐잖아요. 어드미턴스니까 2분의 G가 되겠죠. 얘가 뭐예요? B 다시 병렬이 된 일반 회로 정수가 되겠습니다. C는 전류 성분이니까 두 가닥으로 전류가 가면 2배가 되죠. 그래서 2Y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병렬 회로에서 B는 2분의 1 B1이 되겠고 C는 2C1이 되겠죠. 2배의 C1이 되겠죠. 임피던스를 병렬하면은 반이 되고 어드미턴스를 병렬하면 2배가 되는데 임피던스가 B, 어드미턴스가 C니까 B는 2분의 1 반이 되고 C는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C만 물어봤으니까 C는 2배의 2C1이 되더라. 자, 이와 같이 간결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4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송전선로의 일반 회로 정수 A가 0.7, B가 G 190, 그리고 J 190이에요. G라면은 Z를 표현하니까
J190, D는 0.9라고 할 때 C의 값은 자, 일반 회로 정수가 AD-BC라는 1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A와 D는 같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C예요. 그럼 B-BC를 이항을 하면은 플러스 BC가 되고 플러스 1을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BC 따라서 C는 B분의 AD 마이너스 1이 되는데 B가 어떻게 되나요? J190이죠. J190분의 자, A가 0.7 곱하기 D가 0.9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은 예, 어때요? J100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 정도의 복소수는 지금 바로 일반 공학용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이 되시죠.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로 바로 계산을 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일반 회로 정수 ABCD가 있고 송전단의 상전압 ES인 경우에 송전단의 상전압이 ES라고 해요. 그리고 무브아시 충전 전류는 자, 반복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완전히 틀리죠. 어떨 때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장거리 전송로에 있어서의 알아봐라. 자, 이것은 ABCD에서 무브아에서 장거리 전송이 아니라 일반적인 회로 정수와의 관계를 말한 거죠. 그래서 ES는 AER 플러스 BIR, IS는 CER 플러스 DIR. 자,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잘 알죠? A, B, C, D의 ER, 앞에 열이 ER, 뒤에 열이 IR.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서 무부하시라고 했어요. 무부하는 어때요? 2차 전류, 자, 부하 쪽으로 전류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다 없어져요. 자, 이랬을 경우에 무부하시에서 송전단에 이제 IS, ES인 경우에 ABCD, E의 충전, 충전 전류, 즉 송전단 전류 IS를 구하라라는 거니까 ER은 A분의 ES에서 ER 대신에 A분의 ES를 대입을 하니까 A분의 CES가 IS가 되죠. A분의 CES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47번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154kV, 300km의 삼상 송전선에서 일반 회로 정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A가 0.9, B가 J150, C가 J0.9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D가 0.93 이렇게 주어졌죠. 이 송전선에 무부하시 송전단에 154kV를 가했을 때 수전단 전압이 어떻게 되나요? 수전단 전압이니까 ER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무부하시니까 IR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ES 송전단 전압은 AER 플러스 B의 IR에서 IR이 제로니까 D에 있는 항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수전단 전압은 A분의 ES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A가 0.9죠. 0.9분의 자, 송전단 전압이 154 kV예요. kV 이꼴 하면은 0.9로 나누니까 더 커지겠죠. 그래서 171 kV가 되겠습니다. 자, 송전단 전압이 154kV인데 수전단 전압이 171kV로 커지죠. 이것이 전형적인 페란티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전송망을 무부하로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란티 효과의 계산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8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에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가 300옴이라고 합니다. 임피던스 단락했을 때 임피던스가 300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전단을 개방했을 때 임피던스가 개방했을 때 F라고 하면은 1200옴입니다. 이렇게 단락했을 때 임피던스와 개방했을 때 임피던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묻고자 하는 문제는 특성 임피던스가 되겠죠. 특성 임피던스는 자, 개방했을 때 임피던스와 단락했을 때 임피던스를 주어졌을 때는 곱을 GS, GF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래서 루트 300 곱하기 1200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600옴이 돼서 특성 임피던스,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600옴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죠. 자, 다음 5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력 원선도의 가로축과 세로축. 자, 전력 원선도에서 가로축에는 유효 전력을, 세로축에는 무효 전력을 나타내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이제 가로축, 세로축에서 유효 전력, 그래서 가로축이죠. 무효 전력이 세로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정전압 송전 방식에서 전력 원선도를 그리려면은 무엇이 주어져야 되느냐 해서 송수전단 전압 그리고 일반 회로 정수 해서 송수전단의 전압과 일반 회로 정수 A, B, C, D가 주어지면은 반지름 R을 알 수 있네요. B분의 ES, ER 이렇게 해서 반지름 R을 알 수가 있죠. 그래,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수전단 전압 그리고 선로의 일반 회로 정수 A, B, C, D B가 바로 임피던스가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반복돼서 물어보는 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코로나 손실과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 답으로 많이 나와요. 알 수 없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P, Q, PA, PM, PL, QC, 코사인, 세타, 효율 이와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손실과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오히려 알 수 없는 것 외우시면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다음 5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반 회로 정수 A, B, C, D 이고 송수전단의 상전압을 각각 ES, ER일 때 반지름 R 많이 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B분의 ES 곱하기 ER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이 답이죠. B분의 자, 이 반지름은 결국은 자, B가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 분의 V에서 전류 성분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5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전단 전력원의 방정식이 PR 제곱 플러스 이렇게 있죠. 플러스 Q 플러스 400의 제곱이 25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PR제곱은 QR 플러스 400의 제곱이 25만이 되더라. 25만은 사실은 500의 제곱이죠. 그래서
PR이 유효 전력을 나타내요. 원의 방정식. 그래서 전력 온전도에서 원의 방정식일 때 PR이 그래서 유효 전력과 QR 부분이 무효 전력을 나타내니까 무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이 피상 전력의 제곱이죠. 이 피상 전력이에요. 피상 전력이 되더라. 그래서 피상 전력이 50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 이게 또 응용이죠.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 유효 전력이에요. 유효 전력은 최대로 공급하면 무효 전력이 따라서 어때요? 유효 전력이 달라지죠. 왜? 피상 전력을 일정하니까 일정할 때 이게 제로가 돼주면 되겠죠. 제로가 되면은 즉 피상 전력 전체가 유효 전력이 됩니다. 그럼 500kW가 되겠죠. 500kW. 이 조건은 피상 전력이 제로가 돼요. 제로가 되려고 하면 400이 있으니까 QR이 마이너스 400일 때 유효 전력이 500kW로 최대 전력을 부하에 공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PR이 유효 전력이에요. 일반적으로 PR이 무효 전력 해서 P가 유효 전력 이렇게 나타내는데 R은 여기서 수신부로 나타내요. 수신부를 나타내요. 그래서 PR 유효 전력, Q가 무효 전력인데 마이너스 400일 때에서 PR이 500으로 피상 전력을 100%를 즉 역률이 1로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번이 답이죠. 자, 응용해서 54번은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55번 보시겠습니다. 송전단 전압이 161kV, 수전단이 154kV, 상차각이 40도, 리액턴스가 45도일 때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송전단 전압 vs 수전단 전압 VR, 상차각 델타를 줬고요. 리액턴스를 줬으면서 송전전력 PS를 물었습니다. 송전전력은 VR vs 상차각 리액턴스를 합해서 나타내는 것이 X분의 vs VR의 사인 델타 와트가 동기기의 전력 또는 그래서 송전단의 전력, 송전단의 동기 발전기가 있으니까 이 전력이 송전단을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대입을 이렇게 차례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식을 알았으니까 다음은 이제 수치 대입입니다. 리액턴스가 45옴, 송전단 전압이 161kV, 수전단 전압이 154kV, 사인 상차각이 40도.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354.16 kg 두 번 곱했으니까 메가와트가 되겠죠. 메가와트가 송전단의 전력이 되겠습니다. 354점,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5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54kV 송전선로의 송전거리가 역시 154km. 자, 그러면은 뭔가가 냄새가 나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 문제로 주어졌다. 송전용량 계수법에 의한 송전용량은 단 송전용량 계수 1200이다. 자, 그래서 송전용량 계수 K, 그리고 송전거리 L, 전압 V. 자, 그래서 송전용량 계수법에 의해서 KL분의 VR의 제곱이었죠. K가 얼마였나요? 1200 곱하기 거리 154, 전압, 수전단 전압 154의 제곱. 자, 그래 154 이렇게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184,800부터
대 킬로와트, 즉 184.8 메가와트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4번 184,800 킬로와트. 자,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교류 송전에서 송전 거리가 멀어질수록 동일 전압에서의 송전 가능 전력이 작아진다. 원인은 송전 거리에 따라서 송전 전력이 작아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임피던스 때문에 그러죠. R 플러스 JX 해서 이 임피던스가 거리에 따라서 L 킬로미터 이렇게 되죠. 킬로미터당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으니까 이 선로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피던스가 높아지니까 임피던스 선로에 전류가 흐르면 곱하기 I가 전압이죠. 이 전압 강화예요. 전압 강화. 자, 그래서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전력용 콘덴서 회로에 방전 코일을 설치하는 목적은 디스차지 코일입니다. 이것은 SC 진상 콘덴서의 잔류 전하를 방전하기 위하여 잔류 전하를 방전하지 않으면은 역전류에 의해서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전시나 그래서 모선의 전압이 떨어지는 감소가 되는 경우에는 특히 바로 전력 콘덴서 또는 진상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가 거꾸로 전류가 흘러버려요. 자, 그래서 디스차지 코일에서 방전 코일이에요. 방전 코일이 설치를 해서 방전을 할 수 있도록 콘덴서의 잔류 전하를 방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2번이죠. 전원 개방 시 잔류 전하를 방전시켜 인체의 접촉에 의한 감전 사고를 방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에서 콘덴서 용량의 5 내지 6% 정도의 유도 리액턴스를 삽입하는 목적은 자, SR이죠. 그래서 직렬 리액터입니다. 리액터는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 그럼 리액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 리액터예요. 직렬 리액터, 병렬 리액터, 이 불로 리액터죠. 불로 리액터. 자, 그리고 소호 리액터. 자, 한류 리액터. 해서 리액터의 종류 4가지인데 실기시험에서도 리액터의 종류를 나열하고 그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직렬 리액터는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병렬 리액터는 페란티 효과죠. 페란티 효과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소호 리액터는 지락 전류에 의한 아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한류 리액터는 한류라는 게 리미트 커런트죠. 그래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더라. 자,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렬 리액터는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2번이 답이죠. 자, 다음 6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동기조산기와 전력용 콘덴서. 동기조산기는 조상설비인데 회전형이고 전력용 콘덴서, 진상 콘덴서는 고정용이죠. 자, 가장 큰 특징은 동기조산기는 진상, 지상
역률이 1로도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콘덴서는 진상용이고, 자, 동기, 전동기는 회전형이고, 콘덴서, 진상 콘덴서는 고정형이죠. 고정형이니까 회전에 따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베어링 마찰손이라든가 풍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아서 전력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시충전이 가능해요. 시충전 불가죠. 조정을 하는 데서도 연속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계단적 조정이죠. 계단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 특징을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효전력을 동기조상기는 진상, 지상 다 가능하지만은 진상 콘덴서는 진상만 가능하다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송전선에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는 경우에 많은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이상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직렬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그 특징 중에 틀린 것을 찾으세요 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선로 중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감소시킵니다. 직렬로 해서 유도성 전류를 상쇄시켜서 유도성 전류가 선로의 리액턴스를 높여서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발생을 내는데 유도성 전류를 줄이니까 전압 강화가 감소시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전 전력을 증가를 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압 강화가 작아지니까 전력 손실이 작아지고 전력 손실이 작아지니까 송전 용량이 증가하고 송전 효율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부하 역률이 좋을수록 설치 효과가 크다. 역률이 좋으면은 전압 강화가 적은데요. 그 효과가 적죠. 그래서 역률이 작을수록 설치 효과가 있다 해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은 단락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직렬 공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잘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페란티 현상을 발생하는 원인은, 그래서 페란티 현상에서 선로를 무부하로 또는 경부하로 운용할 시에 송전단 전압보다가 수전단 전압이 더 커지는 것을 앞에 문제에서 계산해 봤습니다. 154kV로 송전했는데 수전단에 171kV가 발생을 하더라. 그 원인은 충전 전류죠. IC 충전 전류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로의 정전 용량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장거리로 가면은 그래서 CS 대지간에 충전 용량이 만들어지죠. 자, 이러한 것들이 각 상별로 어때요? 평형이 됐을 때는 발생하지 않지만 평형이 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평형을 시켜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조치 방법이 트랜스포지션, 바로 연가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6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에 접촉이 되는 1차 변전소에 블로 리액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블로 리액터 하면 페란티 효과죠. 페란티 현상을 방지해서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보다가 작아지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원인은 충전 전류인데 이 블로 리액터는 충전 전류가 원인이 되는데 마이너스 IL로 해서 서로 상쇄를 시켜버리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IL, 이것이 바로 블로 리액터를 설치해서 페란티 효과를 방지할 수가 있다. 자, 이상으로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그 빈출 이론, 그리고 문제
풀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